네, 안녕하세요. 저는 TS하우로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현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수경재배, 양액, 스마트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농사를 꽤 오래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직접 이 수경재배를 하고 계시던 아니면은 일반 토경을 하고 계시던 다들 익숙한 단어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고 어떤 식으로 설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리실 텐데요. 앞으로 농사를 10년 이상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3 때 삐삐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시티폰이 막 나왔었을 당시인데 지금처럼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핸드폰이 컴퓨터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스마트팜, 수경재배, 양액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 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미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적으로 이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거의 한 15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수경이나 양액에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TS하고로는 뭐 농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모든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일단 내용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경 재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내 수경 재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요한 딸기, 토마토, 엽채류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수경 재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수경 재배는요. 기존의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 대신에 무기성 배지, 그러니까 토양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넣고 이곳에 양분이 조성이 된 배양액을 공급을 함으로써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생 토양에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돼? 흙이 얼마나 중요한데 땅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식물은 토양에서 뿌리를 뻗고 먹는 양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 16가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식물이 먹는 거는 이온화된 16가지의 원소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탄소, 수소, 산소. 요게 이제 필수 원소라고 부르는데 요 세 개. 그리고 다량 원소 6개. 잘 알고 계시는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황. 요 6개가 다량 원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몰리브덴, 붕소, 뭐 아연, 철, 망간, 구리, 염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해서 이 16가지 원소 이외에는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경 재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수경 재배에 식물이 필요로 하는 16가지 원소만 녹여서 흘려보내주면 작물이 자라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이 수경 재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나중에 이 필수 원소라든가 다량 원소, 미량 요새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경 재배 시스템이 처음에는 이 뿌리를 지탱하는 지지체가 없는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특히 엽채류. 한 20년 전에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이제 상추라든가 뭐 쌈채소 종류 위주로
수경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모종을 올려놓고 밑에다 물만 흘려놓으면은 자랐어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제가 일산에서 그거를 처음 봤었는데, 그 물에다가 식물을 얹어 놓으면은 뿌리가 그 물을 먹고 자라면서 위에는 계속 수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쌈채소 위주로 봤었는데, 이렇게 키우는 순수 수경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체, 그러니까 뿌리가 지지해서 작물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얘네들은 이제 쌈채류가 아닌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그리고 뭐 호박, 오이, 뭐 이런 종류의 뭐 멜론, 좀 덩치가 큰 애들은 뿌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몸을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파프리카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요. 지금 뭐 쪽파도 되게 대규모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키울 때는 어쨌든 간에 뿌리가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펄라이트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무기성 배지를 밑에다 깔아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양분 배양액을 흘려주는 그런 고형 배지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순수 수경 방식은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쌈채류, 엽채류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대부분의 작물, 나머지 작물들은 고형 배지경을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스마트팜은 대부분 아마 고형 배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수경 재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점은 이 스마트팜 시설 내에 있는 모든 환경을 작물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의 양, 그리고 양분이 뭐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수확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먹어야겠죠. 그다음에 처음에 정식하고 나서 자랄 때는 뭐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온도는 뭐 20몇 도가 돼야 된다든가.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에 상추와 시금치 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식물은 적정 재배 온도가 23도예요. 근데 여름에 피서철이 다가오고 뭐 쌈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상추가 많이 필요를 한데 실제 온도 자체가 30도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 상추가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추값이 폭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외부 환경 자체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확량 자체가 과채류 같은 경우는 2배에서 4배, 엽채류 같은 경우는 최대 70배까지 또 생산 효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70배라는 게 뭐냐면은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제 생산 공장 자체가 없는데 외국 가면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 엽채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한 3층,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적은 3,000평인데 나오는 양은 10만 평에서 재배하는 쌈이 생산될 정도로 그 정도로 효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토양 대비 이제 물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물을 순환을 시켜서 양분을 빨아먹게 하고 공급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폐수는 밑으로 다시 빼서 뭐 재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문제가 굉장히 물 부족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물 자체는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토양 내 원래는 지금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선충 많이 문제되죠. 그리고 염해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곰팡이, 균, 잡초 등등 토양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농약 사용량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병해충이 없다 보니까 잡초가 없다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길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번 오염이 될 경우 전 작물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에 흘려주는 물의 비분이라든가 양액 조성을 잘못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뿌리가 한꺼번에 다 망가지든가 pH가 갑자기 너무 낮게 들어가서 뿌리가 다 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어쨌든 나가는 양액이 공급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로잡아졌고요. 오염 같은 경우도 양액을 소독할 수 있는 전용 약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초기에 설비할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토경 같은 경우는 내 땅이 3,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골을 만들고 비닐을 깔고 뭐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종자를 심거나 아니면은 모종을 심거나 아니면 뭐 비료를 초기에 퇴비를 뿌린다거나 이런 거에 비용에 대비해서 처음에 설비를 할 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 설비를 해놓으면 거의 20년 이상 쭉 유지를 해가면서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에 2배에서 4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스마트팜 양액 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양액 관리 및 설비 조작의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뭐 스스로 양액을 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pH나 EC를 맞춰가지고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의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수경재배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5년 이상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설비 자체도 표준화돼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의 1년에 한 20% 이상씩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력은 줄어들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땅은 한정돼 있고 대한민국 영토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도 많다 보니까 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스마트팜 쪽으로 가서 동일한 면적에서 2배, 5배, 10배의 수확량을 거둘 수 있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스콜성 폭우도 쏟아져 내리고 저희 거의 뭐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농사를 지금 지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또 한번 가물었다 그러면 봄에 뭐 3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저희 나라도 만만치 않은 이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칠기삼이라고 농사는 뭐 칠할이 하늘이 재배를 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토경에 국한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수경 재배로 계속 스마트팜 시설로 계속 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상 기후를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도 감소하고 고령화, 노동력 절감, 정부의 제일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양액 설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은 이제 내가 스마트팜을 해야겠다, 지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1년 내지 2년 정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 땅에 스마트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항상 어려운 게 작물별로 내가 딸기를 키우던 아니면은 오이를 키우던 뭐 파프리카를 하던 토마토를 하던 이 양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물을 얼마만큼 흘려줘야지, 이씨를 며칠 맞춰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미숙함이 있다 보니까는 중간에 시도를 하다가 다시 토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설비까지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수확량이 그냥 토경에서 재배할 때랑 거의 차이가 없다, 아니면 난 더 안 나온다, 2, 3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저희 회사는 TS하고는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기준이 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경재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양액 조성 방법이 존재를 해요. 일본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뭐 네덜란드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원예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시립대라든가 이런 데서 작물별로 양액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현장으로 와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지? 내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은 또 틀린데, 그래서 농가 개개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일본 원시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과거는 EC라든가 pH를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농가 개개인별로 하는 방법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딸기는 요렇게 타세요. 토마토는 요렇게 타서 100배액으로 만들어서 양액을 공급할 때 물을 100배 섞어서 주십시오라고 범용 처방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최신식 스마트팜 설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A탱크, B탱크 나눠서 EC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pH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pH는 뭐 측정을 해봐서 내 pH가 높다 그러면은 뭐 pH를 낮춰주는 거를 약간 탄다든가 아니면 pH가 너무 낮아 하면 높여줄 수 있는 걸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단지 진짜 그람수 1, 2g 차이 때문에 작물이 망가지기도 하고 잘 자라던 애들이 갑자기 다 시들어버리던가 뿌리가 다 나가던가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질산이에요. 그 우리나라 원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 pH가 7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액을 타다 보면은 pH가 약간 높게 나와요. 근데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적정 pH는 pH 6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가장 좋아하고 그때 양분을 가장 잘 먹거든요. 근데 내가 탄 양액이 pH 7 가까이 나다 보니까 pH를 2를 낮춰줘야지 하고 pH를 이제 pH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pH를 약간 산성화 시켜줘야지 하고 pH 2를 낮춰야겠네 하고 pH가 낮은 질산 같은 거를 타게 되는데, 정말 질산은 1mm 단위로 들어가도 확확 바뀌는 게 질산이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소주잔으로 한 잔 해가지고 쏙 붓는데 갑자기 pH 2가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질산 같은 경우로 pH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수산화칼륨으로 그 pH를 높일 때 그렇게 조절을 해주실 때는 정말 미리 단위, 3mm, 5mm 요만큼입니다.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배워나가긴 단계는 한데 설비는 잘 돼 있지만은 이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럽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로 원액을 타서 배양액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해외로 견학을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하우스 한 동이 3만 평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하나가 3만 평이에요. 가장 좋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면적이 3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발전해 있는 나라를 가보면 하우스 한 동이 3만 평짜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해봤자 1200평, 정말 크면 한 3000평짜리 정도, 이 정도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서 탱크로리 단위로 해서 양액을 직접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리도 없고요.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50톤, 100톤 단위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전용 양액 제품, 직접 타서 쓰는 제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해낸 해결책이고요. 현재는 지금 규격화된 처방에 따라서 재배 중인데, 저희 TS하고는 이 모든 처방전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적정량의 EC만 맞춰주면은 토마토, 딸기, 뭐 파프리카, 고추, 쪽파, yap채류용 등등 해서 전용 양의 제품을 따로 개발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가능해? 왜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딸기를 예를 들자면 딸기의 기본적인 관리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뭐 서량 약간 높게 관리하고 6번은 조금 낮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처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딸기 하시는 분들은. 야마자키 처방, 일본 원시 처방도 있고요. 한국 원예에서 한 처방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보면 저희 TS하고에서 만들어내는 딸기 양액 A, 딸기 양액 B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처방별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마자키 처방은 이렇게 ppm을 타서 EC를 0.7로 해서 주세요라는 게 야마자키 처방이고요. 일본 원시 처방은 이렇게 조성을 해서 EC 1.85가 나오는데 요거를 처방해 주세요. 요게 너무 세다고 생각하면 물을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예, 한국 원예현 처방은 이렇고 0.84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처방별로 한 ppm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동일한 1.3의 EC로 딱 맞춰서 공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EC를 이 딸기를 정식하고 나서 초기 생육기 때는 0.8에 맞추고 중간 생육기 때는 1.0에 맞추고 그리고 수학기 때는 1.3까지 올려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맞춰서 가다 보면 야마자키 처방을 하던 원시 처방을 하던 원예현 처방을 하던 시립대 처방을 하던 들어가는 양은 거의 다 동일하게 된다. 이거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이거를 비료로 정확하게 만들어낸 게 저희 TS학으로 양액 A제, B제고요. 저희 A제, B제를 A탱크, B탱크에 녹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EC로 공급을 하면은 이 여러 종류의 처방과 거의 비슷한 처방이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똑같습니다. 시립대, 비대기, 야마자키 처방, 원예현 처방, 뭐 안면 처방, 안면 순환 처방, PBG 안면 이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얘네들 기준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농가분들은 이거를 따라 하느라고 저울에다가 한 1g, 2g 재가면서 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동일한 EC를 놓고 들어간다고 해버리면은 여기 뭐 그래프 제가 사진에 보여줬는데 이렇게 편차가 컸던 게 거의 동일한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동일 EC를 공급하게 되면은 토마토에 딱 맞는 거의 기준이 선다는 얘기죠. 예, 이걸 가지고 만들었고요.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같은 경우는 편차가 더 심해요.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을 그래프화했더니 뭐 2배, 3배씩 차이가 납니다. 야, 2배, 3배씩 차이가 나니까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 근데 웬걸요? EC를 동일하게 맞추고 그 EC에 맞춘 양을 공급해 줬더니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고 한 가지 처방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양액비료를 만들게 됐고요. 실제 처방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님 이런 처방, 누구님 이런 처방 엄청나게 복잡해요. 일단 원수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처방받고 야마자키를 따를 것인지 원예현 거를 따를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뭐 질산가리 얼마 넣고 질산 암모니 얼마 넣고 킬레이트철 얼마 넣고 1인산, 2인산, 뭐 황산가리, 염화가리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했는데 이런 복잡한 처방이 이제는 앞으로 불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통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제품명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아마 양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도프라는 회사를 저희가 도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프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양액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프에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이 조성을 완벽하게 끝낸 뭐 고추용, 파프리카용, 딸기용, 뭐 쪽파용, 토마토용 이런 식으로 전용 제품을 A제, B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한테 싹 보여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야, 집집마다 물이 다 틀린데 원수가 틀린데 이거를 하나로 맞출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집마다 원수가 틀리다는 것 중에서 성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단지 pH, 네. 어떤 분은 지하수를 뽑았는데 pH가 6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8까지 나오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산화칼륨이라든가 아니면 질산 같은 거 2mm, 3mm 조종해가지고 pH를 맞추는 거지 비료의 양분 조성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거 너무 섞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중앙위 개통 계약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나는 다 필요 없어. 귀찮아. 그냥
A제, B제 정식 기억 넣고 잠깐 키우다가 A제, B제 뭐 수학 기억 넣고 뭐 수학할 때는 고추는 수학할 때는 그거 넣고 하면 되지. 편하게 뭐 5포씩 뭐 6포씩 넣고 EC 1.3에 맞춰서 EC 2에 맞춰서 그냥 궁급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이미 테스트도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쪽에도 들어가고요. 뭐 충남에는 뭐 오이도 들어가고 딸기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고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아 이건 확실하게 기존에 조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양액이나 스마트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이 영상 밑에 보면은 댓글에 저희 밴드 주소가 있거든요. 밴드에 거의 28개 작물에 대한 병해충, 뭐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활동도 하시고 정보도 알아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주문도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TS학으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작물별로 제가 영상도 따로 찍을 예정이에요. 뭐 고추를 키우는 방법, 토마토 키우는 방법, 파프리카, 수박, 멜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분, 질소 인상 가리가 역할이 무엇인지 다양한 정보들을 유튜브와 저희 밴드에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농사에 관심이 있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굉장히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희 TS학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